음. 안녕하세요. 음.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성적 확인이다 하면서 실컷 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마지막 주제인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수업을 진도를 나가 볼 거고,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건 두 가지예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도형의 이동을 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우리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도형의 이동에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형의 방정식 표현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확실하게 잡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도형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를 했었던 방법 중에 표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는 그 대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온 형태를 표준형이다 라면서 이름을 붙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직선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직선의 표준형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로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쵸? 그리고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다 라고 해서 표준형이니까 2차 함수는 조금 다르게 돼야 되겠다. x 마이너스 m의 제곱 플러스 n 이런 꼴로 해서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표준형 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방정식을 일반형이라고 하면서 표준형과 일반형의 차이가 있다면 표준형은 이 도형의 대상을 의 특징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형태로 나타냈다면 일반형은 그냥 제곱되어 있는 거 다 전개하고 모든 항을 좌변으로 돌린 다음에 우변을 0으로 만들었었던 거 기억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꼴인 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인 경우에는 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정도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로 해서 그냥 쫙 나열한 다음에 모든 항을 좌변으로 넘겨져 있는 형태가 이제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특징을 나누자면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함수 같은 경우, 원은 함수가 아니니까 제외합시다. 함수가 가능한 경우 y는 무슨 x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y는 fx라는 형태로 해서 x에 대한 함수이다라고 해서 y는 fx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이 다 나열되어 있고 우변이 제로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긴 함수인데 이 원은 제외. 함수는 함수인데 모든 항을 다 나열했고 미지수는 x와 y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f x, y는 0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전개해서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는 f 가로 열고 x, y는 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는로 해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됐을 때는 y는 fx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두 식의 두 표현 방식의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함수이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y는 fx뿐만 아니라 f, x, y는 0꼴이라는 것도 도형의 방정식의 하나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평면에 대한 이해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좌표평면을 그릴 건데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평면에서 가로축 그리고 세로축이라고 하는 두 기준선을 이용해서 평면을 4등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가로축이 담당하고 있는 거는 기준인 원점으로부터 좌우를 담당하는 축이고 그래서 이 좌우를 나타내는 거를 이제 세개 공통으로 X축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세로축은 위아래를 나누는 수직선이고 원점을 기준으로 위면은 그리고 아래면은 이렇게 하는데 이 위아래를 이제 y에 대한 값으로 나타낸다 해서 얘가 y축이라는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제 이름이 무슨 평면? xy 평면이다 라고 이름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좌우를 x 그리고 세로를 y라고 뒀을 때의 xy 평면에서 선생님이 직선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인 직선을 그었어요. 그럼 이 직선은 xy 평면에서의 직선이니까 그 xy에 대해서 나타내야 될 거고 관계식은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던 xy 평면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선생님이 이 가로축을 한 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을 비축이라고 합시다. 즉 좌우를 한이라고 하는 기호로 대신해서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를 담당하는 축으로서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무슨 평면이 되는 거죠? 좌우는 한, 위아래는 빛이어서 한빛평면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때 여기 그림에서 또 똑같이 x절편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은 1인 그림을 그리면은 얘는 이 직선은 이제 한빛평면에서 나타내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빛은 한 플러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평범하게 가봅시다. 좀 더 평범하게 보통 시간에 따른 속력 또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은 t 해서 좌우를 t축 그리고 세로를 속력 v축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평면은 무슨 평면이 되는 거예요? t, v 평면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을 그어서 이 직선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은데 지금 이 직선은 t, v 평면 위에서의 직선이니까 미지수 t와 v에 대해서 나타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내게 되면 v는 t 플러스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축에 대한 이름을 달리하면서 선생님이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 XY 평면, 한빛 평면, TV 평면, 평면의 이름은 다 다르고 좌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미지수로 설정한 문자가 다 다르지만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직선은 다 똑같은 모양이다. 즉 y는 x 플러스 1이나 또는 빛은 한 플러스 1이나 v는 t 플러스 1이나 이름은 다 다르지만 다 똑같은 모양의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그때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평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은 다 다르게 매겨질 수 있지만 똑같은 도형을 다 다르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개념을 안고 있는 채로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가봅시다. 자, 아까 말했듯이 선생님이 도형의 이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배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평행과 대칭 말고 또 어떤 게 있죠? 라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교과서에 있는 그림 중에서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세요. 지금 정확하게는 어떤 그림인지 잘 보이진 않지만 조개 껍질이라고 합시다. 지금 요 조개 껍질 하나를 선생님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따왔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1번 조개 껍질이나 2번 조개 껍질이나 3번 조개 껍질이나 4번 조개 껍질이 다 똑같은 모양인데 어떤 형태로 이제 이 모양이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1번 조개 껍질을 왼쪽으로 살짝 회전시켰더니 2번 조개 껍질이 되는 거고 2번 조개 껍질에서도 왼쪽으로 살짝 회전해서 3번 조개 껍질에 위치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전해서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이동을 회전 이동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 이동은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두 가지 모양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에 해당하는 그림들인데 일단 두 가지 그림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선생님이 벌레를 아주 안 좋아하는데 하필이면은 벌레 모양의 테슬레이션이 나와 있어요. 테슬레이션이 뭔지부터 한번 우리가 읽고 올게요. 테슬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는 쪽매 맞추기 뭐 이런 식으로도 붙인다고 해요. 이렇게 빈틈없이 이렇게 쪽쪽쪽 잘게 짜맞춘 모양을 쪽매 맞춤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테슬레이션이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같은 도형을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평면을 꽉 채우는 것을 이제 테슬레이션이라고 한다. 첫 번째 그림은 한 마리의 딱정벌레를 이용해서 그린 거고 두 번째는 물고기 도형을 이용해서 그린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이 딱정벌레 한 마리로 이동을 시켜서 만든 거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딱정벌레 하나를 이렇게 그냥 몸통만 선생님이 밑줄 한번 그어서 볼게요. 이 딱정벌레가 아래로 내려가면은 여기에 위치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에 위치했을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여기에 있는 딱정벌레랑 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해도 이렇게 이동해서 맞춰줄 수가 있네요. 지금 우리가 위, 아래 또는 좌, 우 이동을 했다. 그쵸? 이렇게 위, 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인 이동을 우리는 평행 이동이다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노란색 물고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해볼게요. 이 노란색 물고기도 지금 여기 몸통만 선생님이 빗줄을 가장자리를 쳐봤는데 얘가 앞으로 가면은 여기에 있는 물고기랑 일치해요. 그러면 지금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두 개는 평행 이동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이 노란색 물고기랑 빨간색 물고기랑 똑같은 모양인데 색깔만 다르단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바꾼 걸까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 방향 자체가 반대로 됐으니까 어떻게 세로 축에 대해서 이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시켰을 것 같아요. 좌우 대칭. 빨간색 물고기 잘 보이는 거. 얘네 둘은 여기서부터 좌우 대칭을 시켰기 때문에 물고기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거울로 반사시켰을 때처럼 반대로 이제 접히는 거를 이제 대칭이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노란색 물고기와 빨간색 물고기는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도형의 이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테슬레이션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오도록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수학적으로 이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에 있어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러 가봅시다. 자, 평행이동입니다. 도형이 우리가 크게 점 도형이 있고 그리고 점이 아닌 그 외의 도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점이 선을 이루고 그 선이 도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행이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점을 어떻게 구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일단 이렇게 인위의 xy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p가 P'으로 옮겨졌을 때라고 나타내져 있는데 일단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해봅시다. 여기 원점은 0,0이에요. 중지를 눌렀어. 다시. 여기 0,0 이 0,0에서 선생님이 여기
1,3이라고 하는 점까지 이동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0,0에서 1,3까지 점이 어떻게 이동했을까라고 하면은 일단 좌표 평면은 좌우 위아래라고 하는 그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좌우냐 위아래냐. 그럼 일단 이 0,0이 좌우로는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x좌표를 비교한다는 소리죠. 0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한 칸 갔네요. 그 다음에 y좌표가 0에서 3으로 갔으니까 위로 3칸 갔습니다. 즉 0,3이 1,3으로 평행이동했다라면은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에서 여기 5,4라고 합시다. 자, 1,3에서 5,4로 평행이동했다. 그럼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우리가 궁금해요. 그러면은 먼저 x좌표부터 살펴볼 건데 1에서 5가 됐다는 소리는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4칸 간 거고 그 다음에 y좌표가 3에서 4로 됐다는 소리는 위로 한 칸 올라가서 플러스 1이다라는 소리네요. 그러면 정리 0,0에서 1,3이 되기 위해서는 0과 각각의 x좌표에 1과 3이 더해졌기 때문에 1,3이 되었고 1,3이라고 하는 점에서 5,4까지는 각각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5,4라고 하는 점으로 평행이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좌표 평면을 이해했던 대로 오른쪽이면 플러스, 왼쪽이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갔으면 플러스, 아래로 떨어졌으면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를 이용하셔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봅시다. 지금 P에서 P'으로 평행이동을 했고 그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X', Y'이라고 했대요. 그러면은 X'이라고 하는 요 X값은 원래 X값이었던 P의 X좌표에 A만큼 이동해서 플러스 A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한 점의 Y좌표 Y'은 원래의 점 P의 Y좌표에서 위로 B만큼 올라갔네요. 그래서 플러스 B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점의 평행이동에 있어서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는 어떻게? 원래 좌표에 X축의 방향 A만큼 더해주고 원래 좌표에 Y좌표에 평행 이동한 그 위아래로 움직인 값 B만큼 더해줘서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 먼저 풀어봅시다. 지금 평행이동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문제 1번으로 가세요. 여기 빈칸 여러분들이 채우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문제 1번. 지금 점 마이너스 1,5를 다음과 같이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원래 있는 점은 마이너스 1,5였는데 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식에 의해서 원래 좌표 마이너스 1,5에다가 X축은 좌우를 담당하니까 X좌표에다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Y축은 위아래니까 Y좌표에다가 플러스 2를 해서 평행이동한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4,7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X축의 방향은 X좌표에, Y축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는 Y좌표에 덧셈 뺄셈 잘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가로 2번. 마이너스 1,5를 이번에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원래 좌표 마이너스 1,5에다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1을 더해주고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6만큼을 더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로서 0, -1이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에서는 x축은 x좌표 그리고 y축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y좌표에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셔서 덧셈 뺄셈 해주시면은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점이라고 하는 도형의 평행 이동을 해봤으니 점이 아닌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도형에 이동하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나왔어요. 방정식 y는 2x 플러스 하면 직선을 나타내고 x-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는 원을 나타낸다. 이들은 다 모든 항을 전개해서 좌변으로 몰아버렸을 때 그때 는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방정식은 f 가로 열고 x, y는 0꼴로 일반적으로 이제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요 모양은 이제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저게 왜 필요한지 여기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F라고 하는 곡선의 도형이 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켜서 F'이라고 하는 요 파란 색깔 곡선으로 이동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X축으로 A만큼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됐으니 여기 F 위에 있었던 임의의 점 P가 이제 평행이동을 해서 F'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로 평행이동을 했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F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F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우리는 F'이라고 하는 도형을 찾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점의 평행이동밖에 안 해봤으니까 일단 점부터 평행이동 시켜보자라고 된 거죠. 그랬더니 평행이동한 점 P'은 X', Y'인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도형의 임의의 점 X, Y에 대해서 나타내니 얘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임의의 점은 평행이동을 어떻게 했는지 발견을 했어.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점이 아니라 도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X'이다라고 하는 것은 X 플러스 A 그리고 Y'이다라고 하는 것은 Y 플러스 B였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도형 F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X라고 하는 값은 X'에서 빼기 A인 거고 Y라고 하는 값은 Y'에서 마이너스 B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원래 알고 있었던 도형 F는 F 가로 열고 X, Y는 0이었는데 근데 여기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A 그리고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더니 그랬더니 이 문자는 같은 거니까 집어넣었더니 X'과 Y'이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진 거예요. 즉, 지금 평행이동한 점 X'과 Y'의 점의 자취가 지금 F'이라고 하는 평행이동된 점의 그 도형인데 지금 X 자리에다가 X' 마이너스 A, Y 자리에다가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더니 이게 이제 X'과 Y'에 대한 문자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X'과 Y'에 대한 평면에서 생각했을 때 그때 여기에 X' 그리고 Y'으로 나타내어진 도형 X' 마이너스 A,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하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알게 된 거고 얘는 XY 평면으로 생각했을 때 도형의 이름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지금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평면이기 때문에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쓰여진 건데 이 도형을 xy 평면으로 이동시키면 그러면 어떤 도형의 식이냐? 여기 프라임만 없애주면 되는 거죠. 여기 프라임만 없애주고 여기도 프라임만 없애주고 이 도형의 이름은 x-a, y-b는 0과 똑같은 모양의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지금 평면의 이름에 또는 그 설정한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똑같은 도형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미지수의 문제이지 도형의 어떤 모양이나 그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서 우리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앞으로 X-A, Y-B는 0꼴로 해서 X 대신에 X-A를 대입해주고 Y 대신에 Y-B를 대입해주면 그 값으로 만들어진 도형의 방정식은 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문제 풀면서 확 와닿지 않았던 거를 조금 더 도전해 볼게요.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문제 2번에 우리 개념을 여기까지 했어요. 문제 여기까지도 했네. 문제 2번에 다음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점의 평행이동이 아니라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도형은 X, Y에 대한 방정식인데 평행이동한 점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X 프라임은 X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라 그랬으니까 -2 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Y축의 방향으로 3만큼이니까 Y 플러스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X 프라임과 Y 프라임이라고 하는 점의 평행에도 임의의 점은 알겠는데 도형의 방정식을 알 수 없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도형을 이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X를 X 프라임 플러스 2로 Y를 Y 프라임 마이너스 3으로 하면 X가 X 프라임에 대한 형태로 바뀌고 Y가 Y 프라임에 대한 식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대입을 해줍니다. 주어진 도형에. 왜냐면 도형은 똑같은 생긴 도형을 이동만 시키는 거니까. 그러면은 X 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2 들어가는 거고 Y 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2x 프라임 플러스 4 플러스 5y 프라임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 이 x 프라임 플러스 5y 프라임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해서 이제 x 프라임과 y 프라임에 대한 평행 이동한 점으로 도형의 방정식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x 프라임, y 프라임 평면에서의 도형이나 xy 평면에서의 도형이나 똑같은 모양이니까 문자만 xy로 바꿔준다 생각하시고 프라임을 없애서 2x 플러스 5y 마이너스 14는 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하였는데 자, 지금 원의 방정식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들의 어떤 특징으로 만들어진 식이잖아요. 그래서 도형마다 어떤 대표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의 대표점은 당연히 중심이겠죠. 그래서 중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중심을 마이너스 1,6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이너스 1,6도 평행이동해서 같이 이동을 했을 테니까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을 했으면 그랬으면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3,9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반지름이 변하지 않았겠지. 모양이 그대로 평행이동한 거니까. 그러면은
이 대표점의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게 되면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5다라고 해서 원의 대표점인 중심을 이용해서도 도형의 방정식을 유추해낼 수 있었던 거죠. 지금 대표점 이용해서 한 거고 도형의 방정식으로도 해봅시다. 우리가 그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평행이동 했을 때 그때 x 프라임은 똑같이 x 마이너스 2고 y 프라임은 y 플러스 3인데 지금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주어져 있는 식밖에 없으니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x는 x 프라임 플러스 2고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3이니까 이번에 똑같이 원의 방정식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x자리에 x 프라임 플러스 2, 그다음에 여기 y자리에 y 프라임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줬더니 x 프라임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9의 제곱은 5가 되는 거고 지금 평행이동한 점이었던 x 프라임 y 프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구했는데 얘는 x 프라임 y 프라임 평면에서의 도형의 식인 거지만 XY 평면에서의 도형과 일치하도록 우리가 그냥 프라임을 없애주면은 x 플러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9의 제곱은 5다라고 해서 XY 평면에서의 식으로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 문제를 어떻게 푸시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3번 한번 가볼게요. 문제 3번. 문제 3번. 원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원을 대표점이 중심으로 바로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그 중심 이용해서 한번 a, b의 값 구해보러 갑시다. 일단 표준형인 원의 방정식을 정리. 그러면은 이렇게 원의 중심이 1,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었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중심이 원점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원점이 나오게 된 데에는 1에서 a를 더해서 0이 나왔고 그 다음에 y좌표가 0이 됐다는 소리는 원의 중심 마이너스 2에서 b를 더했더니 원점의 y좌표 0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다라고 찾을 수가 있겠네요. 괜찮죠? 그러면 이제 실력 향상 과제로 가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직선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했으니 우리 한번 공식 그대로 집어 넣어 볼게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원래 도형이 x, y는 0에서 x자리에 x 마이너스 2, y자리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서 넣어주면 그게 평행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이다라고 했으니 y는 2x 플러스 k에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x자리에다가는 x 마이너스 2, y자리에다가는 y 플러스 3을 넣어주는 거죠. 자, 그럼 정리. y는 2x 플러스 k에 마이너스 7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평행이동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런데 이 직선이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어요. 위치관계 나왔으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떠올려 주시는데 방법은 중심과의 거리를 이용하느냐 판별식을 이용하느냐 였지만 중심과의 거리가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해서 우리는 거리 이용합니다. 거리 D는 루트 4 플러스 1이고 원점 대입했더니 상수항만 남아서 절대값 안에 갇혔어요. 이 값이 반지름 루트 5와 같을 때 한 점에서 접하겠죠. 그러면은 절대값 k-7은
루트 5 곱하기 루트 5니까 5고 여기서 나오는 k 값은 뿔마 5인데 k는 10이거나 0,0 10이거나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네. k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일단 했으니까 합시다. k는 10이거나 마이너스 5일 때는 또는 2여서 합은 14다라고 해서 k 값의 합 구할 수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이 왜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합을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곱해서 k제곱 마이너스 14k 플러스 나오는 건 어차피 상수항일 거고 뭐 49 마이너스 25는 0이라고 하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바로 합인 부분이 나오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셔도 정답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문제 2번까지 합시다. 자, 문제 2번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OAB를 평행 이동한 도형을 O', A', B'이라 하자. 이때 점 A의 프라임의 좌표가 9,2일 때 여기 O', A', B'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거는 이 A좌표, B좌표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 이동한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동하기 전에 내접원의 방정식을 알아낸다는 A가 평행 이동한 그 값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여기 평행 이동한 원의 방정식. 자, 그러면은 평행 이동하기 전에 내접원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봅시다. 자, 일단 절편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 절편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찾게 되면은 4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1이고 이거를 일반형으로 고쳐주면은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한 직선이 되는데 지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원의 중심은 r, r일 거고 그리고 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2라고 하는 직선과의 거리도 반지름 r일 거예요.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r이다를 이용해서 정리해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 25분의 절대값 3r 플러스 4r 마이너스 12인데 이게 반지름 r과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5일 테니까 이 부분 지울게요. 절대값 7r 마이너스 12는 5r이 되고 그러면은 7r 마이너스 12는 뿔마 5r이 되면서 2r이 12거나 아니면은 12r이 12가 되어서 r은 6 또는 1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지름은 당연히 0과 4 그리고 0과 3보다 작아야 되니까 r은 3보다도 작아야 되는 값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반지름이 1인 원이구나.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1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A'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만 살펴볼게요. 4가 9가 됐으니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이동, 그리고 0이 2가 됐으니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 따라서 우리는 이 이동하기 전에 원의 방정식에서 X축의 방향으로 5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켜서 답은 x-6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 1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었어요. 미정계수였어요. 그래서 전개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9y 그리고 상수항 36 플러스 9 45 빼기 1이니까 플러스 44.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2, B는 마이너스 9, C는 44. 44에서 21, 44에서 B가 마이너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구나.
그러면 18을 빼는 거니까 26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 두 가지 짚고 갑시다. 우리가 평행이동에 대해서 점의 평행이동은 그냥 평행이동한 값을 그냥 그대로 더해줘서 찾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도형의 방정식에 있어서는 평행이동한 값의 그 값만큼 반대로 빼서 x-a, y-b라고 하는 걸 대입해서 도형의 방정식을 찾았다. 요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칭이동 들어갈게요. 고생하셨어요.